2002년 아이로보사의 룸바가 처음 등장했을 때 우리는 신기해했습니다. 청소기가 알아서 움직인다니. 하지만 초창기 룸바는 벽에 부딪히고 같은 곳만 계속 돌고 계단에서 떨어지기도 했죠.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지금 로봇 청소기는 AI로 집 구조를 학습하고 장애물을 피하고 스스로 먼지통을 비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로봇 청소기의 진화는 여기서 끝일까요? 10년 후, 2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단순히 바닥만 닦는 게 아니라 집안일 전체를 해결하는 가사 로봇으로 진화할까요? 오늘은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로봇 청소기 기술이 현재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둘째, 완전히 진화한 가사 로봇이 개인의 삶과 가정을 어떻게 바꿀지. 셋째, 사회 구조와 산업 전반에 미칠 혁명적 변화와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모습입니다. 먼저 기술 발전 현황부터 봅시다. 로봇 청소기는 현재 어디까지 왔을까요? 현재 최신 로봇 청소기는 놀라운 수준입니다. 삼성 비스포크 제트봇 AI와 LG 코드 제로 로봇 청소기는 라이다 센서와 AI 카메라로 집 구조를 3D 매핑하고 200가지 이상의 장애물을 인식해서 피할 수 있어요. 심지어 애완동물 배설물도 구분합니다. 더 놀라운 건 학습 능력입니다. MIT 로봇공학과에서 개발한 실험 모델은 집안 동선을 분석해서 주인이 주로 저녁 7시에 거실에 있으니 그 전에 청소하자는 식으로 스스로 스케줄을 짜요. 청소 패턴도 계속 개선되어서 6개월 후에는 청소 효율이 40% 향상된다고 합니다. 중국의 로보락 S8 프로 울트라는 더욱 진화했습니다. 진공 청소, 물걸레질, 먼지통 자동 비우기, 걸레, 자동 세척 및 건조까지 모든 걸 혼자 해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물만 채워주면 됩니다. 하지만 진짜 혁신은 다기능화입니다. 일본 파나소닉이 개발 중인 홈봇은 청소뿐 아니라 물건 정리, 쓰레기, 분리수거, 빨래 개기까지 할 수 있어요. 로봇팔이 장착되어 있어서 바닥에 떨어진 양말을 집어서 빨래통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기술 하나.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청소 기능을 가진 사족보행 로봇을 개발하고 있어요. 계단도 올라가고 좁은 공간도 들어가고 심지어 문 손잡이를 돌려서 방문도 열 수 있습니다. 2층 집도 1층부터 2층까지 스스로 올라가며 청소하는 거죠. AI 발전도 핵심입니다. 챗GPT 같은 언어 AI가 로봇과 결합되면서 음성 명령이 자유로워졌어요. 거실 좀 깨끗하게 해줘라고 말하면 알아서 청소하고 강아지 근처는 조심해라고 하면 반영합니다. 그럼 이런 기술이 완성되면 우리 일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가장 먼저 바뀔 건 시간 해방입니다. 현재 가사노동에 하루 평균 3시간을 쓰는데 진화한 가사 로봇이 청소, 설거지, 빨래, 정리까지 해준다면 1년에 1095시간, 즉 45일이 자유시간으로 생기는 거예요. 주부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집안일 때문에 경력을 포기했다는 말이 사라지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가사노동 시간이 50% 줄어들면 기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현재 57%에서 7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인 가구의 삶도 편해집니다. 혼자 살면서 청소, 요리, 빨래 모두 하려면 지치는데 로봇이 대부분을 해결해주면 여유가 생기죠. 퇴근 후 오늘도 청소해야 하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인들에게는 더욱 의미가 큽니다. 허리가 아파서 청소하기 힘들고 무거운 빨래를 들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사 로봇은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해줘요. 요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집안 먼지, 진드기, 곰팡이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로봇이 있다면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이 크게 줄어들 것 같아요. 스탠퍼드 의대 연구에서는 로봇 청소기 사용 가정의 천식 발병률이 28%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도 편해집니다. 반려견 털 청소,
고양이 화장실 청소를 로봇이 알아서 해주니까요. 심지어 AI 카메라로 반려동물 건강 상태까지 체크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고민도 생길 것 같습니다. 로봇이 집안 구석구석을 촬영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개인정보는 안전할까요? 해킹당하면 집 구조와 생활 패턴이 모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더 큰 변화가 산업과 경제 전반에서 시작됩니다. 가사 서비스 산업이 붕괴할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의 가사 도우미 시장이 연간 3조 원 규모인데 로봇이 대체하면서 크게 축소될 거예요. 가사 도우미, 청소 용역, 빨래방 등 30만 명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산업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예요. 가사 로봇 제조, 유지 보수, 프로그래밍, AI 학습, 데이터 구축 같은 분야에서 50만 개 이상의 새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봇 청소기 시장 규모도 엄청나게 커질 것 같습니다. 현재 전 세계 로봇 청소기 시장이 연간 5조 원인데 완전한 가사 로봇으로 진화하면 50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거예요. 삼성, LG 같은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설계도 바뀔 것 같습니다. 로봇이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집을 짓게 될 거예요. 복잡한 구조나 좁은 틈새 같은 건 피하고 로봇 충전소를 필수로 설치하고 로봇 수납 공간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전제품 간 연결도 강화됩니다. 로봇 청소기가 공기청정기, 에어컨, 조명과 연동되어서 청소하는 동안 공기청정기 강하게 틀고 사람 없는 방부터 청소하자 같은 최적화가 가능해질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로봇 구독 서비스입니다. 500만 원짜리 로봇을 사는 대신 월 10만 원에 구독하는 방식이요. 고장나면 무상 교체해주고 새 모델 나오면 업그레이드해주는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거예요. 가사노동이 줄어들면서 여성 인력이 경제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출산율도 높아질 수 있어요. 일본 정부가 가사 로봇 개발에 매년 1조 엔을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사회적 변화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사노동의 가치 재평가입니다. 수천 년간 여성의 무급 노동으로 여겨졌던 가사일이 로봇으로 대체되면서 그 가치가 가시화될 거예요. 이 일을 로봇이 대신하려면 월 50만 원어치 로봇이 필요하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가족 관계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청소 안에서 싸운다, 설거지 누가 할 거냐고 다툰다는 일이 사라지면서 부부관계가 개선될 거예요. 연세대 가족학과 연구에서는 가사분담 갈등이 줄어들면 이혼율이 15% 감소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교육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방 정리해라, 청소 도와라 같은 잔소리가 줄어드는 대신 로봇한테 맡기지 말고 내가 직접 해봐 같은 새로운 교육 방식이 필요해질 거예요. 여기서 철학적 질문이 제기됩니다. 가사노동은 정말 노동일까요? 아니면 삶의 일부일까요? 청소, 요리, 정리를 로봇에게 맡기면 편하지만 동시에 집을 가꾸는 즐거움도 잃을 수 있어요. 노르웨이 오슬로대 사회학과 연구가 흥미롭습니다. 가사 로봇을 사용하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을 비교했더니 로봇 사용 가정의 행복도가 초기에는 높았지만 3년 후에는 차이가 없었어요. 손으로 하는 가사노동의 만족감도 있다는 거죠. 새로운 취미도 생겨날 것 같습니다. 로봇 없이 청소하기, 손빨래하기 같은 게 명상이나 힐링 활동이 될 수 있어요. 마치 식기세척기가 있어도 설거지를 직접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요. 사회 계층화도 우려됩니다. 비싼 가사 로봇을 살 수 있는 부유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사이에 가사노동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 부자는 모든 시간을 자기 개발에 쓰고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사에 시달리는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로봇 의존 사회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정전이나 시스템 오류로 로봇이 멈추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로봇 없이는 못 산다는 의존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로봇 청소기 진화의 끝은 어디일까요?
기술적으로는 완전 자율가사 로봇입니다. 청소, 요리, 빨래, 정리, 심지어 간단한 수리까지 모든 집안일을 해결하는 인간형 로봇이 등장할 거예요. SF 영화의 집사 로봇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는 그걸 원하는가? 입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가사를 로봇에게 맡기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요? 삶의 일부인 가사 노동을 완전히 포기하는 게 정말 행복할까요? 아마도 미래는 선택의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로봇에게 전부 맡길 수도 있고, 일부만 맡기고, 나머지는 직접 할 수도 있고, 아예 로봇 없이 살 수도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로봇이 힘들고 반복적인 일만 하고, 인간은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바닥 청소는 로봇이 하되, 요리처럼 즐거움을 주는 일은 사람이 직접 하는 식으로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집안일을 로봇에게 맡기고 싶으세요? 아니면 일부는 직접 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완벽한 가사 로봇이 있다면 얼마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가사를 다뤄보겠습니다. 만약 집이 스스로 생각하고 반응한다면 인공지능 주택의 미래는 어떨까요? 놓치지 마세요.